쓸데없는 별을 비롯한 해부학적인 오류. 사람의 망막은 왜 거꾸로 달렸을까? 우리의 점액 배출관은 왜 부비동 꼭대기 있을까? 무릎은 왜 이 모양?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 추간판은 왜 삐져나올까? 우리는 탁월한 신체의 능력이 아낌없이 천사를 보낸다. 우람한 보디빌더, 우아한 발레리나, 달리기 선수, 몸매 좋은 수영복 모델, 강인한 십종 경기, 아무리 보도 실증나지 않는다. 인체는 아름다움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며 회복력이 뛰어나다. 기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은연한 사실이다. 해부고제는 개성한 배치, 비효율적인 설계, 심지어는 명백한 결함이 있다. 인체는 수백만 세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인체의 다양한 해부고제는 대부분 그 변화 과정에 형태가 달라졌으나 몇 가지는 뒤처져서 시대착오적인 흔적으로 남아있다. 돌연변이의 무작위적인 적용과 자연선택의 선비를 통해서 인체는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이 과정은 완벽하지가 않다. 나 이제 똑똑히 못 보네. 사람의 눈에서 알 수 있듯이 진화가 만들어낸 해부학적인 산물은 어설픈 설계에도 불구하고 썩 잘 작동한다. 물론 사람의 눈은 경이로운 물건이지만 백지 상태에 설계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눈의 물리적인 설계를 뜯어보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사람의 눈에 있는 기능적인 문제도 한두 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현대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인구의 30-40%가 근시이며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서 1m 이상 떨어진 물체를 분간하지 못한다. 아시아에서는 근시 인구가 70%를 넘기기도 한다. 근시는 다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설계 결함이다. 눈알이 너무 긴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상이 눈 뒤쪽에 닿기도 전에 초점이 맞았다가 최종적으로 망막에 도달할 때는 그 다시 초점이 흐려진다. 사람들 중에는 원시도 있다. 원시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서로 다른 설계의 결함에서 비롯한다. 하나는 축성 원시, 눈알이 너무 짧아서 상이 망막에 닿을 때까지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생긴다.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근시와 정반대이다. 두 번째 원인은 노안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렌즈 유연성이 점차 낮아지거나 근육이 렌즈를 제대로 잡아당기지 못해서 초점이 맞지 않거나 또는 둘 다의 이유로 원시가 된다. 노안은 40쯤에 시작이 된다. 60쯤 되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가까운 물체를 잘 보지 못한다. 나는 39살인데 해가 갈수록 책과 신문이 얼굴에서 멀어지고 있다. 다 초점 안경을 낄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정상적인 문제이다. 녹내장, 백내장, 망막, 박리 이것 말고도 많지만은 질병을 감안하면 어떤 패턴이 드러난다. 인류는 지구상 가장 고도로 지난 통하지만 우리의 눈은 꽤 부실하다. 나는 2학년 때에 첫 시력 검사를 받고 나서 안경을 맞췄다. 그전에도 안경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람의 시력은 세 가지 시력에 비하면 그 중에서도 대머리수와 콘도르 같은 맹금이 날카로운 시력과 비교하면 더더욱 보잘것없다. 아주 먼 곳의 사물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맹금의 시력 앞에서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도 명함을 못 내민다. 또한 많은 새들은 자외선을 밀어내서 우리보다 더 넓은 파장의 빛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철새는 북극과 남극을 눈으로 감지한다. 지구 자기장을 말 그대로 보는 새도 있다. 게다가 많은 새들은 일반 눈꺼풀 말고도 반투명한 눈꺼풀로 추가로 가지고 있어서 해를 오랫동안 직접 쳐다보더라도 망막이 상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런 시도를 했다가는 영영 실명할 것이다. 사람의 시력은 나지만 부질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야간 시력은 기껏해야 그럭저럭 소절며 어떤 사람은 애처로운 지경이다. 전설적인 야간 시력을 자랑하는 고양이와 비교해보라. 고양이의 눈은 어찌나 민감한지 빛 하나 없는 방에서 광자 하나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망막세포에 있는 광소형체 중에는 광자 하나에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눈의 배경신호에 묻혀버린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에서 사람의 시각 정밀도와 해상도는 고양이, 새, 그 밖의 동물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밤에는 개들이 더 똑똑히 본다. 색각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모든 사람이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의 약 6%가 이런저런 형태의 생명이다. 이유는 생명을 일으키는 유전자 결함이 대부분 열성이며 X염색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X염색체가 2개여서 오리가는 사본을 물려받았어도 나머지 하나가 멀쩡하면 생명이 되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으므로 적어도 2억 5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색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것은 사람의 눈이 가진 기능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자연의 설계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예는 어리에서 포유류에 이르는 모든 척추동물의 망막이다. 척추동물 망막의 광소형체 세포는 거꾸로 설치되어 있다. 최적의 설계가 아닌 이유는 분명 수증기가 뒤쪽에 처박혀 있어서 광자가 광소형체 세포 뒤로 여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망막 조직의 텅 빈 벽, 이것이 그렇다는 거죠. 마이크를 거꾸로 들고 말하더라도 마이크 민감도를 높이 크게 말하면 소리가 약하게나마 전달되는데 같은 원리가 시각에도 적용된다. 게다가 빛이 광소형체에 도달하려면 망막 조직과 혈관의 얇은 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필요하게 복잡한 계통에 불필요하게 복잡한 단계가 하나 더 붙은 셈이다. 망막을 생각하면 우리 집 벽에 정린방이라는 몰딩을 설치할 때가 떠오른다. 그때는 목공일이 처음이어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다. 정린방에 쓰인 긴 나무는 대칭이 아니어서 위아래를 정해야 하는데 상인방, 하인방과 달리 위아래가 한눈에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형태를 선택하여 설치하기로 했다. 거꾸로 설치된 망막에 대한 좋은 비유다. 처음에는 이렇게 흥미롭게도 문어와 오징어 같은 두 종류의 망막은 뒤집어 있지 않다. 두 종류의 눈과 척추동물의 눈은 놀랍도록 닮았지만 서로 독자적으로 진화했다. 자연은 카메라처럼 생긴 눈을 적어도 한 번은 척추동물에서 한 번은 두 종류에서 발명했다. 두 종류 눈의 진화 과정에서 망막은 광소형체가 빛을 향하도록 하는데 합리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때문에 주장의 안과 의사가 두 종류의 눈, 빛, 척추동물의 눈 딱 받아들이고 사람 눈에 있는 설계하자 중에서 언급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망막 가운데서는 시신경 원반이라는 구조가 있다. 광소형체 수백만 개의 축삭이 여기에서 하나로 묶여서 시신경을 형성한다. 시신경 원반은 망막 표면의 작은 원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광소형체 세포가 하나도 없다. 시신경 원반 명점을 검색하면 관련 동상을 볼 수가 있다. 배수가 위에 달린 부비동, 눈바로 밑에는 또 다른 진화적인 오류가 있다. 그것은 부비동, 공기와 액체가 차있는 구불구불한 구멍인데 일부는 머리 한쪽에 깊은 곳에 있다. 많은 사람은 두 개의 빈 공간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좁은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안면골의 거대한 방 네 곳으로 들어가서 점막과 접촉한다. 점막은 촉촉하고 끈끈한 조직이 겹겹이 접힌 부분으로 먼지와 그 밖의 입자, 세균, 바이러스가 폐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부비동 점막에는 끈끈한 점액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그러면 작은 덜덜 생긴 섬모가 꼬물거리면서 점액을 밀어낸다. 물론 부비동이 꽉 찰 때도 있는데 그러게 되면 부비동염에 걸릴 수 있다. 세균을 빠르게 씻어내지 못하면 녀석들이 자리를 잡고 감염성 군집을 형성하여 부비동 전체와 바깥으로 퍼질 수도 있다. 점액은 평상시에는 묽고 대체로 맑지만 감염이 일어나면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짙은 녹색으로 바뀐다. 대부분의 감염은 심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유쾌하지도 않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사람만큼 자주 코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대개도 사람은 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르는 코감기에 해마다 2~5차례 걸리는데 그 중에도 본격적인 부비동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개는 나와 지낸 6년 동안에 콧물이 흐르거나 코딱지가 생기거나 눈에 이슬이 맺히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연달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열이 오른 적도 없다. 물론 개도 부비동염에 걸릴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콧물을 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개는 평생 동안에 부비동염을 한 번도 앓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도 코병에 걸리지 않는다. 부비동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인간이 하는 동물에서는 드물다. 다만 영장류는 다윈 포류보다 더 흔하다. 왜 사람은 이토록 심하게 앓는 것일까? 상악동. 사람의 상악동 점액 배수관이 상악동 꼭대기에 나 있어서 중력을 배수에 활용할 수 없다. 뒤와 눈 둘리에 있는 부비동에서는 점액이 밑으로 빠질 수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두 부비동에서는 점액을 위로 빨아 올려야 한다. 물론 선모가 점액을 밀어 올리기는 하지만 배출구를 부비동 위가 아니라 아래에 달았다면 훨씬 더 간편하지 않았을까? 이 부실한 배관공서의 말썽이 없을 리가 없다. 자, 세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는다. 이렇게 되면 선모는 질척질척한 점액을 지속으로 올려보내느라 용을 써야 한다. 부비동. 감기와 부비동염에 걸렸을 때 누우면 몸이 잠시 편해지는 것은 상악동의 배수관이 잘못 달린 것과 관계가 있다. 누우면 상악동의 선모가 중력을 거스를 필요가 없어져서 걸쭉한 점액의 일부는 배수관으로 몰릴 수 있게 되어 압력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효과적 일시적일 뿐이다. 그러나 배수가 상악동 아래쪽이 아닌 꼭대기에 달린 것은 왜일까? 사람 얼굴의 진화 사이에 답이 있다. 포유류가 영장류로 진화하면서 코 부위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급격한 변화를 겪은다. 많은 포유류에서 후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에 조둥이 전체의 구조가 후각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얼굴의 진화적인 재배치는 원숭이와 유인원으로 진화할 때에도 계속되었다. 긴팔 원숭이와 오랑우탄 같은 아시아 유인원은 위쪽 부비동을 아예 버렸다. 아래쪽 부비동은 크기가 작아졌으며 중력 방향으로 배수한다. 안면골과 두개골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위이다. 이런 재배치로 인해서 설계가 부실해지고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감기와 부비동염에 더 취약해졌다.